예,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마감 방송 5%고요. 자, 7월달 하방이 시작되면서 살짝 조정이 왔어요. 우리나라 정말 강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체 수급적으로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채널은 하루 한 번 보시면 돼요. 뭐 장중 보시는 분은 좀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지막 이렇게 마감하는 게 좀 난정 찾기는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자, 분명히 오를 때 수익 내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미리 말씀드린 7월부터 뭐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정에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특히나 또 순환매 들어오면서 우리 종목 수익 나는 것도 있으니까 되게 타이밍도 괜찮죠. 자, 전 세계 증시의 가장 기본인 여전히 미국은 박스입니다. 신고가 같지만 내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는 그동안 안 좋았던 다우가 좀 올랐어요. 하지만 잘 가던 빅테크가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하락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볼 때는 7월에 하방이 시작되면서 약간의 순환매가 보인다. 이런 시장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기술적 올랐다고 말씀을 많이 하죠. 특히나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는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는 이 관세 밀당과 메가빌 오빠빌 이 트럼프 이슈를 계속 보기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은데 뭐 출렁거릴 수 있는 수급 문제도 좀 있어요. 자, 중요하게 넘어와서 이제 불국장 우리나라는 정말 좋았던 6월을 거치고 7월 달에 살짝 숨을 돌리라 했는데 어쨌든 종목별로 지수별로 살짝 흔들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양호한 조정이에요. 양호한 조정이고 제가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주요 섹터에 물량 출하되는까지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주사 같은 거 보면 정부 정책이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 나오는 이런 분위기도 짚어드릴게요. 자, 근데 장에 조정 받을 때도 우리 패시브였던 삼성전자와 어떤 바이오 순환매를 기다렸던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또 순서를 기다리고 타이밍 괜찮은 순환매를 또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로 갖고 있는 한류 섹터, 실적 시전 전에 들고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수급보는 로봇까지 다 짚어드릴게요. 자, 근데 여전히 7월은 이미 뭐 단계 조정, 기간 조정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감 좀 가지세요. 우리는 하반기에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3천 안착되는 등락기다. 변동성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좀 뒤에서 빅머니 들어와 있는 우리 포트에서 유의를 좀 가지면서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서 한번 같이 정리하시죠. 자, 미국 달러는 96.4, 10년물 금리를 살짝 보러문 계시는데 뭐 뒤에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올랐다 해도 여전히 4.2대예요. 자, 어제 나왔던 미국 경제지표는 예전에 되게 열심히 봤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인데 원래 반도체 때 봤잖아요. 올해 4월, 5월달 많이 봤는데 요새는 반도체 지수랑 좀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조업 지수하고 이번 주 계속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졸트 고용 보고서가 둘 다 컨센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물가든 뭐든 관세든 이하를 조금 덜 받으면서 경제지표 괜찮네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항상 파월이 얘기했던 미국 경기는 그래도 견조한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정책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하고 있는데 참석자들이 연준 파월, 이창용 우리 한은 총재님이랑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그다음 라가르드 ECB 총재까지 모여서 이분들이 딱 해서 지금 세계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이창용 총재님은 저도 좀 좋아하고 많이 따른다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적으로 되게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 되게 파워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했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파월은 그간의 스탠스가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양호하다.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네가 잘해야지 하면서 관세 영향을 이런까지는 보겠다. 점진적으로 근데 고용은 살짝 둔화하는 모습. 가을쯤 돼서 한번 금리를 볼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전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비둘기처럼 행사하는 거 좀 있어요. 그거 봐주시면 되고. 자, 이창용 우리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얘기 좀 많았습니다. 한미협상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보복 간섭을 안 하고 협상 잘할 거라 알고 있다. 수출 주도 국가 우리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영향을 받으면서 챙기고. 자, 환율 얘기했죠. 환율이 지금 되게 많이 되게 올랐다가 좀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강세가 그렇게 센 건 아니다. 이제 정상화되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민생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고 좀 높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관세 때문에 디플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 인하모드는 꾸준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금융을 보셔야 될 중요한 우리 환율, 통화정책, 금리 인하 모두 관세 협상 관련을 한번 하는 총재 입장에서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관세 밀당은 계속 얘기는 나옵니다만 저는 미국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탁구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급도 막 줘요. 근데 시장에서는 왠지 좀 낙관적이다.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뭐 스마트하지만 조금 이런 면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7, 8월 달에 시장의 어떤 중요한 이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묵직하게 시장의 장기물 금리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별로 안 올라요. 만약 관세가 극전되고 하면은 금리도 올라야 되는데 뭐 이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4.2%대 안정적인가는 시장에서 그렇게 위기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이제 한미 협상이 관세 협상이 있을 텐데 다음 주까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야 무료로 우리 지금 관세도 없이 FTA 관세인데 면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미국에서는 야 비관세되는 품목이라든지 뭐 방위비 같은 거 얘기하니까 한번 챙겨볼게요. 자, 트럼프 메가빌, 오빠빌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진짜 성장 정책 감세안을 좋게 보느냐, 여전히 재정부채 야 무서워 이게 너무 부채가 많아하고 판단하느냐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그 빅테크나 이제 올랐던 것들이 조금 파는 게 보이고 덜 올랐던 종목으로 순환 매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올랐던 거는 살짝 부담된다는 얘기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별로 있지만 신고가나 여전히 부담되는 순환 매되는 뉘앙스를 살짝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계속 또 붙었죠, 트럼프랑. 어쨌든 뭐 신당 창당을 하느니 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추방을 해야 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정신없습니다. 뭐 투자되는 쪽은 아니니까 그냥 이슈로 보시면 되고요. 자, 빅테크가 좀 하락했고 반도체도 약간 등락입니다. 등락된 하락인데 마이크로는 조금 괜찮은 편이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반도체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30만원대 못 올라갔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락을 조금 많이 한 편이고, 대신에 많이 빠져있고 우리 삼성전자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는 보합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은 역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떨어졌죠. 자, 미국은 여전히 복잡하고 주위에 어떤 척건들이 많아서 딸랑거린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지만 어제도 베센트가 트럼프 보호하면서 파월을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지금 베센트도 얘기하지만 뭐 금리나 딴 것도 보고 있지만 지금 메가빌 이거 투표해서 넘기는 게 더 중요해서 여전히 재정부채를 좀 많이 줄이려는 멘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시장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7월 시작되면서 미국도 보고 있지만 자체적인 불국장에 살짝 흔들린다. 여기서 우리는 발라서 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금은 제가 약간 볼 때 어쨌든 미국 올랐을 때도 올랐다 했잖아. 이틀째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전자산 올라갈 때는 정시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비트코인은 106,000불. 오늘 비미국은 별거 없었어요. 넘어갈게요. 다 비슷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 보는 게 빨라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알테오는 살짝 떼어놨는데 지수가 어쨌든 어제도 페이크였고 3,100 가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다가 외국인 수급도 있지만 시장 내에서 따라가는 애들이 살짝 당겨놨어요. 안정적일까요? 아니죠. 아직까지 등락이 있고 분명히 강한 흐름은 있지만 외국인도 보고 딴 것도 봐야 되지만 출렁거릴 수 있는 지수 등락이다. 뭐 장중 보시는 보다는 끝날 때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인데 어쨌든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코스닥으로 순환몇 오지 않겠냐. 오늘은 바이오가 좀 왔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같이 챙기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빠질 거냐. 뭐 전 2,950까지도 보고 있지만 출렁거리고 어느 동안 기간 조정할 거냐. 뭐 7월달 내에서 그런 거 보는 거죠. 자, 우리는 말씀드렸던 7월달 숨 좀 돌리시면서 특히 우리 시장을 매일 점검하시면서 시장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5월달 특히 6월달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원인이 뭐죠? 한번 다 말씀을 다 드릴 텐데 정리해서 신정부가 들어와서 얼마나 강하게 정책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재정정책, 통화정책, 특히나 상법 개정.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표결하잖아요. 지금 여야 합의도 되고 협치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다 6월달에 외국인이 엄청 사다가 조금 팔긴 했지만 어쨌든 사면서 수급이 10개월 만에 돌아왔다. 자, 그렇게 해서 주요 섹터들이 막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 강한 장을 만들었잖아요. 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뀐 거 없어요. 살짝 뭐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상법 개정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새로 나오는 게 있고 외국인 수급이나 주요 섹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적응하면 돼요. 큰 흐름 바뀐 게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새 정부는 정시로 시중장과 물꼬를 터서 막 쏠쏠림했던 부동산보다는 정시를 어떤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는 큰 정책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대상성에 대한 정책의 베이스라 했잖아요. 자신감 여전히 가지세요. 단기 등락하더라도 종목만 잘 가리면 됩니다.
자, 확고한 정시 부양 정책 방향. 자, 세론이 좀 나왔죠. 세론은 이제 수급들이 좀 빨라서 그래요. 그동안 작아서 뭐 자사주다, 정책주다, 지수자 올라갔던 것들이 오늘 보시면 하나든 SK 말씀드렸지만 왕창 빠졌을 거예요. 급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결은 아니니까 시장에서 참고하고 보시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좀 발빠른 변동성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단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든 2분기 때 방산조선, 하나, 원전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파는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갔던 오늘도 보시면 조금 많이 빠졌어요. 물론 종목별로 살아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강했던 얘들이 조금 떨어지고 출렁거리게 되면 하반기 나온 돈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급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우리 지수 떨어지니까 우리 섹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살짝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빅수급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빠진 게 별로 없어요. 단타치고 지수 보는 단기 수급은 있지만 우리 단기 매물 정도는 거치시면 돼요. 견디시면 됩니다. 자, 7월 시작하면서 살짝 부분 익절이 보이고 우리는 수급 관찰하면서 포토 대응을 다 해드릴게요. 자, 주요 섹터를 말씀드리고 변화를 얘기 드립니다. 어쨌든 상법 개정이나 이번 주에 된다고 하니까 이제 되니까 올라갈 때를 좀 때리는 거예요. 그게 세론이잖아요. 단기로 좀 빠른 사람들인데 그 파랑하는 변동성을 보였고, 자, 반도체는 암만 뭐 하이닉스가 36만원 간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땐 수급을 좀 더 많이 봐드리는데 30만원 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뭐 끝난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잘 받치는 바닥권이고 소보장은 안 하고요. 아까 방산요소는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 한국전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되면 10몇 프로 막 올라갈 때가 또 개인들 막 따라 붙으면 단기 꼭지되는 그런 현상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네이버 카카오도는 말씀드렸던 매물대만 안 하고 2차 전지도 안 하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서 좀 가리면 돼요. 자, 우리 보트는 뭐 수십 프로 올랐으니까 뭐 더블 보고 있는 애들이니까 5% 뭐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급 보면서 제가 매일 점검해 드릴게요. 별로 걱정되는 거 없어요, 저는 사실. 실적 한류 섹터 여전히 화장품 세컨 웨이브 좋다. 홀딩. 로봇테마도 오히려 미리 빠져 있으니까 수급 보면서 대기하면 되죠. 타이밍 괜찮고. 자, 드디어 바이오 섹터 가면 순환매 될 때 됐는데 애들이 조금 돌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패시브 삼정가 233740. 환율은 아까 이창용 총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막 강세가는 게 아니에요. 워낙 지금 정치든 뭐든 빠져서 약세였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보니까 이 강세 추세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작게 계속 컨트롤 하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큰 흐름은 돌아온 게 맞는데 여전히 작은 수급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컨트롤하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선물 옳고 만들어서 얘들은 파생도 다 먹어야 되니까. 자, 코스피가 재밌어 하면 좋겠어요. 막 4조 넘게 사다가 근래 팔다가 얘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조금 나아질 텐데 오늘도 팔다가 조금 더 8조 4천억 정도, 그래 약간 약한 투심이고, 코스닥이 순환매를 기다리지만 코스닥도 살짝 같이 팔잖아요. 뭐 그렇게 지수는 좀 누르고 있지만 우리 볼 때는 바이오는 순환매가 들어온 매기가 좀 있었다. 오늘은 막판 좀 땡기는 게 코스피 선물 매도하는 걸 줄이면서 또 살짝 반등을 만들고 있는 그 외국인은 큰 틀을 다 만든다 보시면 돼요. 뭐 거기에 따라가는 수급들이 있으니까요. 자, 닷컴은 다시 올라왔죠. 68.9조 여전히 상방되는 모습. 자, 어쨌든 코스피 3000 PBR 1배 등락되는 기간 조정이 있겠지만 안착 등락기라 봅니다. 자, 우리 포트 볼게요. 일단 오늘은 뭐 그냥 다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좀 우장장거릴 때 살짝 오전 방송 올려드렸지만 시장 영향에 간만에 조정이 온 거예요. 간만에 조정 왔는데 추세가 바뀐 건 없다. 뭐 단타하는 분은 살짝 나갈 수 있지만 실적을 좀 믿어보자. 우리 수급 쏠림은 여전히 덜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화장품 2차 예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 큰 흐름 내용들 잘 봐주시고요. 안 봐주신 분들은 APR 전략 매집주는 뭐 16만원 근처 가다가 또 14만원 출렁거렸죠. 여기서 추매를 물어본 분 계셨는데 제가 오늘 추매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의 유통대장주 뭐 저번에 했던 매수 밴드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괜찮으니까 잘 홀딩. 자, 지금 새롭게 볼 수 있는 또 재매수할 수 있는 종목 있잖아요. 같이 조정 좀 받았는데 물량 출회부터 매수 밴드 다 봐드릴게요. 자, 푸드 대장 여전히 점잖습니다. 오늘 같은 플러스 나죠. 되게 안정적으로 좋으니까 홀딩. 자, 로봇테마는 어쨌든 어닝은 아니지만 수급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데 한국 증시에는 충분히 수급을 이용해야 돼요. 테마를. 그래서 보조 로봇과 로봇대장, 보조 로봇, 로보티즈가 좀 많은데 오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홀딩하면 돼요. 수급 다 봐드릴게요. 자, 한국 반도체가 지금 근래 보시면 하이닉스 너무 좋다, 뭐다 수출이 좋다 얘기하면서 36만원 막 부를 때 30만원 못 가다 떨어졌잖아요.
저는 딴 것도 물론 보지만 수급 위주로 하는 게 현재는 제일 맞다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전 뉴스가 근래 많아요. 며칠 전에 수급 말씀만 드렸지만 HBM이 엔비디아 뭐 전인영 부사장 내려가서 봤다.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5조대 나올 것 같다. 다음 달 되면 정말 10년째 끌고 있는 이주영 회장의 대법원 마지막 선고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 좀 허물을 좀 벗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적으로 한익 3전을 분간하는 모습에서 3전은 바닥을 잘 다지고 있으니까 패시브 잘 홀딩하면 돼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30만 전에 조정을 받고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지수 조정받을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외국인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때 얘기 드렸던 외국인 비중이 한 60, 50, 한 6% 근처하니까 조정받았는 그런 모척하시면 됩니다. 요즘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든 뭐든 낙관이 많아요. 자, 그리고 바이오. 드디어 제가 순환 매울 때 됐지란 말을 좀 보고 있었는데 지표로 보는 아침에 알트오전 확 매수 들어오고 출렁거렸지만 다시 매수 들어오죠. 제 볼 때는 단기바닥 또 나왔어요. 셀트리온, 삼바, SQ 밤 괜찮기 때문에 바이오 흐름이 순환매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외국인이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팔고 있지만 자, 외국인이 알테오젠은 특징적으로 사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한국바이오는 수급이 항상 최우선이기 때문에 파트 2에서 수급 분석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잘 홀딩하시고 반등 타이밍. 자체 재료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채널을 7월 달에 개편을 1년 만에 하면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포트는 그래요. 진짜 빅수급이 들어왔다. 끝까지 빠지기 전까지 시장 보면서 중간에 과정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빅수급 체이시나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조정 때에도 여유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아요. 취미할 밴드도 말씀드리고 이 내용들은 새로 오신 분들 꼭 좀 봐주세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오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새 종목 새 타임이 계속 나와요. 특히 요새 현금 있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어제 7월 1일부터 초급 등급 없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미확인 등급으로 뜨던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회원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은 중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정상으로 회원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참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불러드려야 돼요. 라이카님, 바다님, 조님, 성호님, 신님, 밤도, 토리님, 루카님, 사피니아님, 젤라젤라님, 번지점프님, 소연님, 이프로님, 초코님, 간소하기님, 제발 날아보자님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록젤리님, 파크님 어제 중급으로 업그레이드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인사 드리고요. 좀 늦게 뜨더라도 항상 저는 뜰 때마다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 넘어가셔서 단기 조정 있을 때 우리 포트의 대처법, 관리, 과정 관리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